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월 자동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보내드렸어야 되는데요. 제가 출장을 길게 다녀왔어요. 스웨덴 요크모크 폴스타 출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기아 출장, 스웨덴 스톡홀름 볼보 출장 해서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다녀와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마이너스 20%. 나 진짜 이게 뭐야. 여튼 출장 때문에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출장 중이라도 영상 꼭꼭 중간중간 찍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자동차 업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서광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2월에는 팰리세이드가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요.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차 아이오닉 9도 첫 번째 집계가 시작됐네요.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도 빠르게 지급을 해주면서 전기차 판매도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의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11만 2272대를 팔았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왜냐면 작년 2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13%나 오른 거거든요. 올해 1월하고 비해서는 24%나 올랐습니다. 보통 2월이라고 하면 자동차 판매가 가장 적은 달입니다. 일단 짧기도 짧고 설 연휴 보통 2월에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조금 2월부터 나오게 되면서 작년보다 한 달 먼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도 완전 한 달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2월부터 좀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 6위는 쉐보레입니다. 1452대. 와, 판매량이 이게 뭔가. 쉐보레는 정말 큰일이죠. 쉐보레가 지금 국내에서 부진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부진해도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이죠. 미국에 계속 파니까. 우리나라는 생산 거점으로서 미국에 파는 그런 거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하는 수입차들 관세 25%씩 빵빵 때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GM도 한국에서 생산하면 그건 수입차입니다. 수입 관세를 물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 GM 판매량을 보면 무려 50만 대거든요. 그 중에서 42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 차들이 너무 잘 팔린다고 해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이 차들이 관세 때문에 만약에 25%를 올리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어떻게 팔아?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국 GM이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의 생각과 달리 한국 GM 측에 여쭤보면 안 철수라고 합니다. 철수 안 한대요. 아유, 재밌다.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GM이 계속 여기 있을 것인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신차가 없고 내수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한국 시장을 위해서 굳이 GM 공장을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공장을 정말 철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지금 트럼프 형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도와주겠다면서 자동차 관련 정책을 좀 빡빡하게 세우고 있는데 GM 입장에서는 어우 속 터져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닌데 지금 관세를 갖고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됩니까? 자동차 업계 모두가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는 관세에 반대한다. 관세로 중국 차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니까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관세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 때리게 되면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어? 중국도 똑같이 때려야 되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관세 싫어해.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생각이 같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 친환경이에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그딴 거 없고 땅에서 석유 더 캐. 그냥 무조건 저렴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은 완전히 다른데 적과의 동침이랄까? 그래서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고 다들 그래서 더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뭐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요 생각만큼은 일치하고 있으니까 서로 취할 건 취하고 배격할 건 배격하고 하면서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중도를 잘 지킬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 테슬라 주가 살려내 이것들아. 이 자식들을 그냥 5위는 KGM입니다. 2676대. KGM은 이번 달에 신차가 나왔죠. 무쏘 EV. 디자인 뭐 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멋있어요. 실내에는 이렇고요. 가격도 보면 화물차
보조금 받을 수 있고 부가세환급까지 받으면 3,330만원부터래요. 이거면 괜찮지. 지금 무쏘 EV 계약 건수가 2,500대가 넘었다라고 KGM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팔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KGM이 액티언이 몇만 대씩 예약됐다고 하던데 실제로 판매되는 거 보면 한 달에 몇백 대 수준이잖아요. KGM이 말하는 계약 숫자는 아무래도 고지고대로 듣기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 정말 중요한 건데 KGM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슬쩍 넘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 현대기아하고는 전혀 달라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어때? 처음에 출발할 때 전기모터로 출발하네, 하이브리드구나 라고 한지 한 30초면 엔진이 돌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갑자기 왕 하고 돌죠.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만으로 주행하는 시간이 94%라고 합니다. 엔진은 주로 발전에만 사용돼요. 르노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전기모터로 간다는데 그것만 해도 이건 뭐 EREV야? 하이브리드가 이렇게까지 모터만으로 달리지? 신기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94%? 이거는 거의 엔진은 발전만 하고 모터로만 달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EREV 전기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는 방식이고 이거라면은 거의 전기차처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KGM이 이렇게 대박인 시스템을 내놓는데 그런데 홍보 전혀 안 하고 광고도 안 해요. 차가 나왔는데 설명은 한마디도 없고 최소한 태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승도 안 합니다. 지금 시승 왜 안 하나요? 했더니 다다음 주에 잡혀 있다고 해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승을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4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4,881대. 르노코리아는 1월보다 판매 대수가 2,280대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죠. 그랑콜레오스로 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더러 지금 판매 대수 이 정도라면은 올해 그랑콜레오스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달에는 왜 빠졌냐? 지난달에는 부산 공장에서 라인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폴스타 4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월은 판매가 조금 감소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새로운 신차도 많이 들여오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 세닉 들어오게 된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승한 르노5, 이 차도 정말 멋지고 정말 귀여웠는데 이 차도 국내에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폴스타 4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폴스타 4는 그냥 차가 아니죠. 이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자동차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커 같은 자동차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될 수 있죠. 르노는 그랑콜레오스가 오로라 1입니다. 오로라 2도 있고 3도 있어요. 이 차들이 빠르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223대. 제네시스는 2월보다 판매량이 1400대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는 GV60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내는 좀 고급감이 높아졌습니다. 제네시스가 GV60 이후로 올해 신차 계획이 있느냐면 없어요. GV60 마그마가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2위는 기아입니다. 46,047대. 기아는 1등이다가 2위가 된 거죠. 그런데 1월 대비 판매량은 7,600대나 늘었습니다. EV3, EV6 전기차 판매도 시작되면서 이것도 판매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기아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이 EV4 이제 계약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 PV5 요것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요거는 정말 큰 매력이 있는 자동차, 정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용차로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픽업 트럭 타스만이 있는데요. 픽업 트럭 타스만도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등등등을 생각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번 달에 팔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온다고 보여준 차가 한둘이 아니야.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기증이 나요. 1위는 현대차입니다. 46,993대. 현대가 드디어 1위를 다시 찾아왔네요. 와, 1월에 비해서 9,700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었냐?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10,000대가 늘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게다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차 아이오닉 9 출고 시작했고요. 펠리세이드도 본격적으로 출고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쑥쑥쑥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경기 안 좋다며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화색이 돌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차종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게 판 자동차는 59위 기아 니로 플러스고요. 58위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둘 다 단종된 차죠. 57위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세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형 모델을 팔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쌓여있던 재고를 계속 파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도 단종이 됐습니다. 트래버스 신형이 미국에 이렇게 있는데 이 신형이 우리나라 나온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트래버스는 이로써 단종이다
아, 슬프죠? 56위는 KGM 코란도 EV입니다. 5대 단종 아니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겁니다. 55위는 제네시스 GV60이고요. 16대에 팔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더 줄어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실내는 확 바뀌었죠. 가격은 6,490만원부터,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60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가격이 인상됐어요? 지금 전기차 가격이 이러면 됩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EV9라든지 아이오닉6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연식 변경하면서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아이오닉5는 동결하기도 했고. 근데 GV60 뭐야? 이거 안 팔겠다는 얘기죠. 54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7대. 타오도 이번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면서 이제는 안녕입니다. 지금 쉐보레 홈페이지에 보면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가격이 7천만원이 되는 콜로라도, 이렇게 3개 차밖에 없어요. 아니 자동차 회사인데 3개 판다는 게 말이 되나? 보가나인도 차가 3개는 넘겠다. GM 브랜드 전체를 보면 좀 너무하죠. 쉐보레, GMC, 캐딜락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상 GMC는 시에라 단 한 종 있죠.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 리릭, CT5 블랙윙,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고서 한국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을까? 53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17대. 지금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 20대도 못 팔고 있어요. SUV, 고성능, 이 2가지 조합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반떼 N은 그래도 괜찮은데 코나 N은 거의 안 팔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이오닉 5N이 SUV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타보면 참 좋은데. 52위는 르노 SM6입니다. 36대. 오로라2가 나오면 SM6의 후속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네요. 51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44대. 이름부터가 쉽지가 않네. 일렉트리파이드 G80. 쉽지 않은 차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좋은 차거든요. 뒷문 자동문이야. 그리고 휠베이스 엄청 길어. 이런 차가 사실 세계적으로 몇 없는데 이 차에서 바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이름입니다. G80이란 이름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G90이었어 봐. 엄청 못 팔릴 겁니다. 지금 G90보다 더 팔릴 수도 있어. 아, 정말 아쉽다. 50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53대. 49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63대. 아직도 코란도가 있었어? 48위는 기아 EV9입니다. 88대. EV9 판매량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롱레인지 모델 기존에 있던 옵션 그대로 주면서 480만원 가격 인하했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게다가 배터리가 작은 스탠다드 모델도 요번에 추가됐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가장 저렴한 모델 대비 925만원 더 쌉니다. 야, 이 정도면은 헐값인데. 게다가 저렴한 쪽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EV9 GT 모델이 나왔어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인테리어도 다르고 익스테리어도 다르고 그리고 고성능이기도 하고 500마력이 넘어요. 엄청나죠? 이건 꼭 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EV9은 저렴한 6,400만원짜리 모델부터 8,800만원짜리 모델까지 이 폭이 2,4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넓은 차가 됐는데, 이 정도라면은 사볼 만하다. 다음 달부터는 아마 판매량이 반등하게 될 걸로 기대해 봅니다. 47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91대. 일렉트리파이드란 말이 잘 와닿나? 어르신들은 선택할 수 있을까?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을 주세요. GV70 전기차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뭐 근데 기존하고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 시승하거든요. 한번 타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95대. 45위는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115대. 뭐야, 펠리세이드 115대밖에 안 팔렸어, 완전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구형 모델입니다. 재고 모델로 115대를 팔았다. 44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62대. 43위는 기아 K9이네요. 164대. 기아가 요즘 전기차 메이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정말 전기차 메이커로 진심이었다면 이 차를 전동화했어야지. 사실 솔직한 말로 기아가 정말 럭셔리 세단을 만들어서 제네시스 G90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 정숙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세련된 자동차가 됐어야 이길 수 있겠죠. 지금은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차, 사실상 하위 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K9이 절대로 제네시스 G90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차급 사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분들이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가져와 이러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차 가져와 이럽니까? 차를 2대 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차를 내놨어야 되는데, 전기차라면 가능했겠죠. 우리는 제네시스 G90보다 무조건 좋은 거야. 모든 면에서 더 크고 더 정숙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멋있고 더 세련됐어.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 아니 제네시스 G90보다 훨씬 좋은 차야 라고 했어야지. 제가 뭘 알겠냐마는 만약에 그런 차로 나왔으면 저는 샀을 것 같아요.
자, 42위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181대. 신차를 이렇게까지 못 팔면 어떡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보조금 확정이 2월 17일에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 가능 일수가 열흘, 그리고 인도에는 시간이 더 걸렸을 테니까 아마 사실상 뭐 며칠 안 됐을 거다. 시승차랑 뭐 등등등의 몇 가지 차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판매량 집계는 이번 3월 달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9은 잘 팔리겠죠. 자, 41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93대. 정말 좋은 차예요. 요즘도 저거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40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232대. 잠깐만, 캐스퍼가 판매량이 출시 이후에 단 한 번도 100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월에 700대, 2월에 232대? 이거는 충격적이죠. 지금 그런데 정말로 안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재고가 표시되잖아요. 근데 재고가 없어요. 다 팔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공장이 아직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GM의 사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35만 대 누적 생산하기 전까지는 파업을 안 하기로 했잖아. 파업하는 게 아니라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너네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협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잖아. 그걸 파업하면 어떻게? 파업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노조 측에서는 상생협의회고 뭐고 무노조 무파업이 어딨어? 그건 헌법 위반이지! 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파업할 거 다 하고 월급 올릴 거 다 올리고 그러면 현대에서 생산하지, 왜 그러면 GGM에서 생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헌법적 권한이니까 당연히 이건 보장해 줘야 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다 파업 중이시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머리띠 탁 무르고 이거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직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에 대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 포르쉐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비서가 직접 차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차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긴 레이스카, 요거를 비서가 직접 투입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파업 때문이 아니라 차를 어떻게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뭐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 최대 108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번뇌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어렵게 투입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가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이거 품질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시점이 이럴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캐스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나오기도 했고, 캐스퍼 일렉트릭도 지금 인스터라고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GGM이라는 건 별도 회사죠. 현대차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계약한 캐스퍼 생산 대수가 무려 56,800대. 계약했잖아요. 계약했는데 요걸 달성을 못해. 물론 파업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지 않다, 요거 인정하는데, 근데 지금 GGM 근로자들 월급이 적어도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쪼록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9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48대. 넥소 신형 곧 나오니까 판매량 적은 거 이해가 되죠. 근데 넥소는 만약에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38위는 르노 아르카나입니다. 260대. XM3라고 불리던 자동차죠. 이거는 좀 더 팔려야 되는데 르노가 아르카나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중단했습니다. 아르카나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콜레오스가 우리의 유일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사실은 뭐 그럴만도 하지. 콜레오스가 워낙에 마진도 더 높고 여러 가지로 더 밀어야 되는 자동차라는 거 인정. 아르카나 서자의 서름 같은 걸 느끼게 하네. 37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02대. 36위는 현대 아이오닉 6네요. 346대. 아이오닉 6는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습니다. 한두 달 후면 나와요. 물론 지금 아이오닉 6를 한 200만원 이상 할인해주고 있으니까 요거 저렴한 맛에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나서도 재고가 있거든요. 할인을 더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고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됐나 보시고 그러고서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 35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355대. KGM 액티언 뭐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오, 토레스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토레스 EVX고 이건 액티언입니다. 신차라고 하는데 이게 신차 맞나? 판매량도 너무 부진합니다. 355대라. KGM은 차종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차를 좀 내놔라 라고 했더니 다양한 이름을 내놓으셨어요. 차가 큰 거, 작은 거, 날렵한 거, 뭐 다양한 차들을 좀 내놔야지 팔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앞부분 좀 바꾸고 뒷부분 좀 바꾸고 이름을 좀 바꾸고. 이거는 다른 차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차급을 분산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KGM은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 자동차를 가져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귀한 이름을 좀 아껴놨다가 새 이름은 그때 가서 붙여도 결코 늦지 않다.
34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411대. 33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428대. 32위는 KGM 토레스 EVX네요. 440대. 31위는 르노 QM6입니다. 30위는 기아 레이 EV. 레이 EV 정말 좋은 차죠. 513대밖에 안 팔린 건 조금 의외긴 하네요.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가격이 2,700만원에 보조금 대충 한 500만원 받으면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고 가격을 보면 2,290만원이야.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하고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레이 EV는 지금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돼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차라는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579대. 토레스는 앞으로 판매량 반등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나왔으니까. 중국 BYD와 공동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여기 넣었다고 하는데요. BYD가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 시스템을 뺀 거죠. 배터리를 좀 줄이고. 그래서 지금 플러그인 대신에 나온 건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플러그인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플러그인을 현대가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저건 안 되나 보다 이러고서 안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KGM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다르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든 시장이 생깁니다. 현대에서 안 만드는 차라면 그냥 어떻게든 누구는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그인으로 그냥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플러그인을 빼고 그리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도 일반 하이브리드랑은 전혀 다릅니다. 엔진 150마력인데요. 모터가 177마력입니다. 모터가 더 세. KGM에 따르면요. 전기 모터로 도심에서 94%를 EV 모드로 주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하이브리드를 겸한다는 건데 그 시리얼 모드가 작동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엔진이 구동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겁니다. 엔진과 바퀴가 직결되지 않는 거예요. 엔진은 발전만 하고 그 발전된 배터리를 가지고서 그걸로 모터를 작동시킨다.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작동되는 시간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 출력으로 표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터는 177마력, 엔진은 150마력. 근데 주로 모터로 달리게 됩니다. 177마력으로 주로 달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엔진은 내가 가속 페달 밟는 거에 맞춰서 RPM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은 그냥 왜 하면서 자기 맘대로 돈다는 거예요. 내 가속 페달을 밟는 건 알아서 전기 모드로 쑥쑥쑥쑥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 괜찮겠죠?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다다음 주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정말 큽니다. 28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628대. 역시 잘 팔리네요. 27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697대. 아니 베뉴가 상당히 잘 팔리죠. 지난달에도 꽤 팔렸는데 의외로 수요층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 학원이 많이 쓴다고 하던데 운전면허 학원이 계속 늘어나나? 계속 줄어들지 않나? 어디서 이렇게 사는 거지? 길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대체? 26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765대. 25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800대. 24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네요. 23위는 기아 EV6입니다. 1100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게 작년 7월인데요. 그 이후로 7달 만에 판매량 1000대를 넘겼습니다. 야 힘들었어. 2월부터 EV 페스타를 진행했고요. 기본 150만원 할인 해줬습니다.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을 더해줬어요. 이 혜택을 다 받으니까 롱레인지를 서울에서 3천만원대에 살 수 있었다. 물론 3,990 뭐 이 정도에 사는 거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죠. 이걸 안 사면은 바보 아닌가? 라고 말할 만큼 저렴한 거다. 저희는 EV3를 얼마에 샀어요? 5,030만원? 아 우리가 바보였나? 22위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1120대. 여전히 잘 팔리죠. 21위는 현대 아이오닉5입니다. 1446대. 아이오닉5가 EV6보다 더 잘 팔리네요. 역시 아이오닉5. 20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823대. 19위는 기아 EV3입니다. 2257대. 와 2월 국산 전기차 판매 중에 가장 많은 판매를 거뒀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원했던 차가 바로 이런 차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SUV잖아요. 기존의 EV6라든지 아이오닉5라든지 아이오닉6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CUV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했던 차 형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실용성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카가 타고 있고 저희 영상에서 맨날 비춰주면서 늘 모카의 차입니다 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EV3가 올해 1월에 5,500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오 판매 대수 괜찮아요. EV4가 곧 나오죠. EV4는 EV3보다 한 100만원 정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조금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구매가 기준으로는 한 40만원 차이 나고 그리고 EV4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EV4에 대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4 괜찮죠? 잘 팔릴 겁니다. 뒷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겨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뒷부분이 이렇게 생긴 차가 아니라 K3였다고 생각해봐. K3 전기차였으면 샀을 거예요? 안 샀을 거잖아. 18위는 기아 K8입니다. 2457대. 17위는 기아 K5입니다. 16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역시 잘 팔리네요. 15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더 잘 팔리네요. 제가 지난번에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사러 갔더니 GV80은 못 사겠더라. 너무 커요. 제 젊은이 입장에서는 GV70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GV80은 너무 어르신 같아. 쿠페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쿠페는 또 너무 비싸고 GV80이 빨리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좀 젊어졌으면 좋겠는데.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005대. 판매 대수 괜찮죠. 13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3727대. 첫 달 13위를 차지하게 되네요.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사전 계약이 45,000대였다고 했잖아. 올해 목표가 58,000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3,700대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사전 계약의 80%가 하이브리드래요. 하이브리드는 4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이 좀 부진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원래는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 1년을 내다봤다고 하는데 요즘 계약해보면 한 1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기 기간이 왜 이렇게 줄었지? 물론 그분이 일찌감치 계약하긴 했는데 계약하고 얼마 안 돼서 대기 기간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 보면 이게 취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사전 계약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아니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판매 대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음 달에 가서 3월에 얼마나 팔렸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774대. 대단하죠? 레이 판매량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네요. 11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982대. 판매량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급 세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린다는 건 정말 놀랍기도 하죠. G80의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 것 같아. 그게 G80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럭셔리카. 자, 이제 2025년 2월 대한민국 국산차 판매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정말 인기 좋은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 르노 그랑콜레오스입니다. 4106대. 여전히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판매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2월까지는 폴스타4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공장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고 하고요. 르노 코리아는 3월달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그랑콜레오스를 무려 7,2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랑콜레오스 연간 생산은 목표가 5만 대입니다. 이 정도 인기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길에서도 간혹 보이시죠? 길에서도 보면 오 예쁘네 라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행해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좀 아쉽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게 전면 카메라 왜 안 떠? 앞쪽에 좀 삐삐삐삐 하면 그때 360도 카메라 딱 떠야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OTA 업데이트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좀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타보니까 야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이러고 나면은 다시는 물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소렌토 산타페 무주 공산이었는데 이제야 좀 경쟁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지금 르노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현대 기아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 9위는 현대 소나타 D 엣지입니다. 4585대. 근데 이 중에서 일반 모델은 3000대 정도, 1500대가 택시 모델입니다. 근데 이 택시 모델이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산차 순위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차입니다.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해서 현대차가 수입하는 모델이에요. 중국차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 택시로만 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판매되는 걸 보면 엔카에 있습니다. 소나타 영업용이었던 차가 아마도 말소되고 다시 등록한 소위 말한 부활차가 여기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도 중국산 소나타를 살려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8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735대. 1월 대비 1100대나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승승장구네요. 7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764대. 1월 대비해서 400대 판매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셀토스는 올해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모델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 와 이렇게 생긴 게 어딨나 싶었는데 EV2를 보니까 EV2랑 약간 앞모양이 닮았더라고요. 셀토스의
전기차 버전이 EV2 뭐 이렇게 보면은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셀토스가 더 크지만. 자, 그런데 지금 신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인기를 꽤 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형이 되는 걸 코앞에 두고 있는 기존 셀토스의 판매 순위 7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차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신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경제성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작 가격은 2,114만원, 기아에서는 모닝, 레이 다음으로 저렴한 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토스 정말 꾸준히 잘 팔리는 차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076대, 정말 좋은 차죠. 산타페는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는, 디자인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1월 대비 250대 판매량이 상승했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무려 10만 대씩 생산하니까 기대가 크다. 엘라바마 공장에서 정말 이렇게 생산이 막 빵빵빵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조지아의 기아 공장 있고 현대 엘라바마 공장 있고 조지아의 추가 현대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3개의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현대가 요즘 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이걸 정말 원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야, 현대는 다 준비가 돼 있었구나. 지금 이제 조지아 공장의 준공식이 곧 이루어지는데 지금 조지아주 공장에 트럼프를 초청을 했어요. 기업인으로선 처음으로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야, 기대된다. 5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5,481대, 전달 대비 230대 조금 줄었죠. 그랜저 출시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대 이상 팔립니다. 야, 그랜저 진짜 대단한 차입니다. 현대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올 연말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판매가 되는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해도 뭐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3월에는 가솔린 재고 모델을 100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랜저라면은 지금 할인을 노려봐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6,103대, 아반떼는 판매량이 조금 늘었네요. 작년 2월에는 2,000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1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아반떼가 그 사이에 페이스리프트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3배가 늘어나지? 1년 만에? K3가 단종되고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인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작 가격은 2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경차 제외하면 티볼리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렌터카로도 많이 팔리고 영업용 자동차로도 많이 사용되고 일반인들도 당연히 삽니다. 당연히 판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급에는 지금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GM도 세단 안 만들죠, KGM도 안 만들죠, 기아도 없습니다, 르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준중형 세단이라는 이 차급 자체가 아반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기아가 이번에 K3의 후속이 될 수 있는 EV4를 내놓으니까 EV4가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 후반대에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경쟁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내년에 8세대 모델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존 아반떼도 디자인 좋고 기능 나쁘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계속 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568대, 지금 판매 대수는 전달하고 비슷한데 순위는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판매량을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고요.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솔린 모델의 7단 DCT를 빼고 그 자리에 8단 자동 변속기 넣으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소형차고 저렴한 자동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얘기들을 하네요. 2015년 2월 대망의 판매량 1위 어떤 차가 차지할까? 카니발이냐 소렌토냐, 소렌토냐 카니발이냐, SUV냐 미니밴이냐.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9,067대를 판매했네요. 전달보다도 1,600대나 늘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기기간 아직도 7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솔린 디젤 판매량이 2,100대 수준인데 하이브리드는 무려 6,880대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다음 달부터는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인기는 정말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팔린다.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734대. 카니발 역시 하이브리드가 가장 큰 인기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주문하고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카니발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조금 적긴 합니다.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럴만한 게 카니발의 상당수는 택시로 사용돼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선택할 것 같은데 택시는 가솔린으로 뽑아서 그걸 LPG로 개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가 조금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팰리세이드가 9인승 버스 차선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가용 시장에선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를 놓고 봐도 팰리세이드는 2.5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카니발은 1.6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라든지 뭐 정숙성이라든지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등등등이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돼요. 여튼 2분기부터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동차 업계는 사상 최악의 1월을 보냈죠. 10만 대 미만으로 떨어진 게 이게 얼마만인가 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2월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개별 소비세도 5%대에서 3.5%대로 인하를 조금 해줬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재고 모델 그리고 자체적인 할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2월은 어느 정도 판매 대수가 회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3월 들어서는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며 코인이며 부동산이며 각종 투자하신 분들 다들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 대수 조금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가격 올리겠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제조사만 수익을 거둬서는 안 되겠죠. 소비자들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